자, 시청에 앞서 시청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그 실전적인 설명 두 번째로요. of, as, 그리고 with, 그리고 by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8강 전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지금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다 있습니다. 전치사는요, 절대 한국말 하나, 전치사 하나 이렇게 매칭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 of B, of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제 비디오를 잠깐 지울게요. 자, 제가 지금 네모 그린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요 그림 네모 보인 거. 그래서 A of B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냐? 요게 A고요. 이 전체가 B예요. 무슨 얘기냐? A of B라고 쓰면 B가 근본 혹은 본체가 되는 거고요. A는 그 일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여러분 보통 A of B라고 하면 B의 A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가 근본체라 그랬잖아요. B, 이런 근본체의 본체의 요 일부분, 이 뜻으로 하면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 설명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다양한 예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A of B라고 하면 색깔을 좀 바꿔서 B가 본체예요. A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일부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글씨 잘 보이시나요? 가능하면 좀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글씨를 색깔을 써봤는데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이 문장 배우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t is to 구문인데 어떨 때는 for를 쓰고 어떨 때는 of를 쓴다. 요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it is to 구문을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저 of하고 for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예요. 요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 참 나이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죠. 포 같은 경우에는요.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좋다. 그냥 이 말하는 게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디를 향해서 놓고 보면, 어디를 위해서 놓고 보면, 그 앞에 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 근데 그 좋다라는 거는 어디서 뻗어나온 건가요? 너로부터 뻗어나온 거죠. 그래서 합치면 네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이래서 돼요. 그렇죠? 네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그 드라마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라마 대사입니다. Very High School of Me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서 하이스쿨은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좀 고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애 같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이거는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딩스러운 건데 그런 어떤 나의 유치한 점이 유치한 면이 나로부터 뻗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오브는 앞뒤 끼고 의미를 하나로 합치라 그래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갈게요. 잠깐만요. 원래 제가 이거 그 한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오브 끼고. 그러니까 읽을 때도 실제적인 독해는 오브를 끼고 있으면 앞뒤는 합쳐주는 게 맞아요. 가능한 한. 물론 뭐 잘라야 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는 묶어서 하나의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A of B라고 쓰면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하나의 의미로 보고 그냥 한국말로 바꿀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냐 그거에 그냥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I a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나의 자랑스러운 느낌은 너로부터 오는 거야. 그죠? 나의 자랑스러움. 이 자랑스러운 느낌의 근본은 너한테 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의 근본체는, 그 본체는 걔한테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뜻으로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개들이 두려워. 난 개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내가, 네가, 혹은 개들이. 이거는 또 뭐예요? 네가 나이스 하구나 이렇게 되죠. 요건 아니구나. 이거 빼고요. 그러면 오브가요. 가가 될 때가 있고 이가 될 때가 있고 나가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이 모든 뜻을 오브가 담고 있느냐? 담긴 뭘 담아요? 한국어인데. 한국어인데 이걸 담진 않아요. 단지 오브가 갖고 있는 뜻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말로 바꿀 때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보세요. 엔젤, 와이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본체죠. 이게 본체예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 중에 천사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아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예쁘죠. 그쵸? 또 하나 가볼게요. 이건 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체는 웨이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파도가 뻗어나온 모양새가 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더미와 같은 파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a hundred of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한 숫자가 한 100 정도 돼. 근데 그 근본체가 사람인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한국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부드럽게 100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앞에서 뒤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도 천사 같은 안에 산더미와 같은 파도. 왜 이렇게 되는데요? 오브 끼고 하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쭉 읽으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운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러운 거고. 그래서 그 문법책 중에 이게 여기 어 끼고 명사 이렇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준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어준다. 오브 끼고 숫자 표현이나 수양 표현이 앞에 나오면 앞에서부터 먼저 읽어준다.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쵸? 말이 안 돼요. 그냥 의미는 하나로 묶는 게 맞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오브 끼고 뒤에 뭐 추상명사 오면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이런 원칙도 있는데요. 그런 원칙을 그 규칙으로 가져가려고 하진 마세요. 오브의 기본적인 뜻, 원천적인 뜻, 그리고 의미상 묶어서 가져간다. 단, 독해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맞죠.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한국말로 바꾸는 게 가장 매끄러운지, 혹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알맞은 건지. 기본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고, 많이 연습을, 죄송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노우가 아니라 노우 오브를 쓸 때가 있고요. 테를 쓰지 않고 텔 오브를 쓸 때가 있고 띵크만 안 쓰고 오브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조금 바뀌어요. 알긴 아는데 뭐에 관해서 안다. 말하긴 말하는데 뭐에 관해서 말한다.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해서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살짝 바뀌어요. 의미적으로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know를 쓰는 것보다요. know of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know you 그러면 그냥 너라는 사람을 아는 건데 know of you라 그러면 너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뭐 조금 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of 썼거든. of가 뭐라고요? of 뒤에 게 근본체라고요. 알긴 아는데 그 근본체가 너야. 그러니까 너를 근간으로 두고 이것저것 내가 좀 알아. 이런 표현이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tell, think, of.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as입니다. as. 일단 문법적인 얘기를 다 하자면 as는 전치사는 뭐뭐로서의 뜻밖에 없죠. 사실은 보통 이걸로 해석을 해요. 전치사면. 근데 접속사도 가능해요. 접속사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뭐일 때 혹은 뭐뭐 하는 도중에 와중에 또 뭐뭐이기 때문에 또 뭐 있어요? 뭐뭐 하듯이 진짜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자꾸 가리가 나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문장 만드는 원리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영어 단어는 품사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s가 품사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품사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할 일이고 이거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뜻을 알아야죠. 그 원천적인 뜻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수학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근사값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as를 넣으면 as 뒤에 요 비슷하게 a는 요 비슷한 거야.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요 비슷한 거야. 그게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슷하다라 그러면 뭐가 비슷해요? 생긴 모양이 비슷해요? 아니죠. 요게 일어난 시간대랑 요게 일어난 시간대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할 때 when처럼 해석이 돼요. 그죠? 이 녀석이 이런 이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B 뭐로서 이렇게도 되죠. 그리고 요게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 그 비슷한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때문에도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요거랑 요거랑 비슷하죠. 얘가 B가 이러하듯이 A가 뭐뭐 하다 이런 뜻도 되죠. 자, 요거는 as는 뜻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문 딱 하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as a student I studied hard.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학생으로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가볍게 해석이 돼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뜻으로 한번 다 해석을 바꿔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학생 비슷한 시기에 학생이었을 때 나 열심히 공부했어. 가능합니다. 학생으로서 그 학생, 일반적인 학생이 그러하듯이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학생과 비슷한 신분으로서의 내가, 학생과 비슷한 시기에서 내가 다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as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양태라 그러죠. 뭐뭐 하듯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as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as가 동급 비교해서 그래서 써요. 이거만큼 이거 하게 요거랑 비슷하게 동급 비교 때도 그래서 as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with는 참 논란이 많은데 with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더하기, 더해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with를 together 같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with you 이러면 너와 함께죠. 너와 함께는 together 같은 뜻이 되지만 여기 무언가에 너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랑 여기 있는 그 무언가랑 너가 같이 있는 게 되죠.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th는 여러 번 얘기를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걸 생각 없이 무조건 together로 바꾸지는 마세요. 예문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 hospital with research cen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스펠링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는 센터 많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병원이 뭐랑 더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리서치 센터, 연구센터랑 지금 더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여기 병원과 함께하는 리서치 센터가 아니고 연구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이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병원도 있고 그 같은 어떤 부지에 리서치 센터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되죠. 더하기니까. 그러면 여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진짜 좀 잘라서 보는 게 맞는데 내가 뱀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막대기가 붙어있는 뱀을 때렸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뱀을 때렸는데 뭘로 때렸어요? 막대기를 때리는 나한테 막대기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때리는 나한테. 그래서 with가 그럼 여기서 뭐야? 뭐뭐로라는 뜻도 되죠. 그죠? 뭐뭐로. with 그 뜻으로 은근 많이 쓰인다라는 거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together가 아니에요. 이거는 뱀과 함께하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의미상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전치사 구 이걸로 봐주는 게 맞아요. 가장 표준적인 문장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못 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까지 해드리고 요 부분은 we can survive 그 다음에 with style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 영화 대사예요. with 스타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그 사실에 뭘 더하라고요? 스타일을 좀 더하라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거 실제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엣지 있게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스타일 안 구기고 살아남을 수 있어. 좀 이게 좀 구차하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좀 폼내 가면서 좀 안 꿀리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영화 대사로 나온 거예요. 그 옛날 영화인데 혹시 배드보이스였나? 이거는 언급 넘어갈게요. 또 문제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스타일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있게 직역하지 마세요.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필요 없고요. 스타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말 안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직독직해가 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말만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뭔 말인데? 애들 몰라요. 대부분의 학생들 몰라요. 이게 머릿속에서 의미라는 거를 올라오면서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들만 그냥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영어 안 늘어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잔소리가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요것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I wanna go. 나 가고 싶어. 거기에 뭘 더하라고? 너의 허락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너의 허락을 가지고 가고 싶어. 뭐 너의 허락과 함께 가고 싶어. 말 이상하죠. 한국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걸 허락해줘 이렇게 돼요. 그죠? 내가 가긴 가는데 내 가는 어떤 동작, 행위에 너의 허락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승인 하에 가고 싶습니다. 해줘도 되고 당신이 가는 걸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정도로 의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with에 대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by는 좀 할 말이 많은데 by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y B라고 쓰면은 A라는 사건은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B가 기준선이고 요 끝에 A가 딸려 있는 거예요. A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B라는 뜻이에요. 요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수동태 공부할 때 바이의 행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바이는 뭐라고요? 바이 뒤에 있는 거 얘가 앞에 있는 A라는 사건, 행위, 동작 이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건 이 녀석에 의해서,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예문을 가지고 봐드릴게요. 자, sales figures, 판매 수치가 증가했어. 10%만큼. 그러니까 판매량이 10% 증가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던 거는 10%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 상승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바이의 의미? 그래서 보통 뭐 정도를 표현할 때는 바이를 쓴다라고 문법에서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빼기에는 바이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것도 드라마 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I feel chilly. 내가 좀 추운 것 같아. 좀 쌀쌀하네. By the water. 내가 지금 쌀쌀함을 느끼는 근본은 물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 때문에 춥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물 때문에 춥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해석 어떻게 되냐? 물가에 있으니까 춥네요가 돼요. 그러면 바이는 또 무슨 의미가 되나요? 어디 어디 곁에, 어디 어디 옆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가에 있으니까 추울 수도 있고 물 때문에 추울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그죠? 의미상 거기서 거기죠.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바이가 뭐뭐 곁에 뭐뭐 옆에란 뜻이 될 때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또 내려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두 문장을 같이 썼는데 보통 이제 문법에서 가르치는 게 교통통신수단 앞에는 바이 쓴다 그러죠. 그리고 교통통신수단에는 그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렇게 딱 찝으려 그러면 더 써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이게 아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팩스 쓰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본은 안 쓰는 거지만.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자, 바이가 왜 They came here. 그들은 여기 왔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작은 누가 결정해 준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부드럽게 다 합치면 그들은 버스 타고 왔어가 되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길게 풀으려고 무슨 뭐라고 얘기해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의 의미는 그렇게 챙기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다른 문장에 나올 때도 그러면 we can send the document 우리는 그 서류를 보낼 수가 있어. 뭐에 의해서? 팩스에 의해서. 팩스가 우리가 서류를 보내주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 다 되죠? 가장 부드럽게 합치니까 이제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바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이르북 이거는 제 기억에는 아니 뭐 드라마 이름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지 나 괜찮은가? 그 바이 더 북이라는 거는 딴 데서도 다 나와요. 여러분 저기 덱스터라는 영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아세요? 덱스터에서도 나오고요. 하퍼스 아일랜드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이 더 북은 규정대로라는 뜻이에요. 일단 한국말을 하면 그러니까 북이 이제 어떤 규정집 뭐 해설서 이런 거죠. 그래서 바이 책대로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되냐면 규정대로 원칙대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몇 가지 표현을 더 해볼게요. Right by her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조금 설명을 위해 얘가 살해를 당한 여자가 있는데 얘에 의해서 옳게가 뭡니까? 그죠? 얘에 의해서 옳게가 뭡니까? 얘 입장에서 정당하게가 돼요. 그녀에 의해서 그녀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그녀에게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때 by 씁니다. 이런 식의 표현에서. 그리고 뭐 by me is good 해놓고 by me를 써요. 괜찮아. 일단 요 부분은 짧게 하면 괜찮아. 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저기 실제로 드라마에서 써요. It's good by me 이러면은 난 괜찮은데? 이런 표현이 실제로 됩니다. 안 보여줄 뿐이죠. 문법책 같은 데서는. 그래서 by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by 뒤에 게 앞에 사건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무언가예요. 그렇게 전치사 by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until하고 by의 차이 요거는 비교를 하는 저기 뭐지 영상을 따로 녹화할 때 한번 뺄게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덧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도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 참 나이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죠. 포 같은 경우에는요.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좋다. 그냥 이 말하는 게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디를 향해서 놓고 보면, 어디를 위해서 놓고 보면, 그 앞에 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 근데 그 좋다라는 거는 어디서 뻗어나온 건가요? 너로부터 뻗어나온 거죠. 그래서 합치면 네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이래서 돼요. 그렇죠? 네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그 드라마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라마 대사입니다. Very High School of Me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서 하이스쿨은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좀 고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애 같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이거는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딩스러운 건데 그런 어떤 나의 유치한 면이 나로부터 뻗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오브는 앞뒤 끼고 의미를 하나로 합치라 그래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갈게요. 자, 시청에 앞서 시청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그 실전적인 설명 두 번째로요. of, as, 그리고 with, 그리고 by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8강 전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지금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전치사는요, 절대 한국말 하나, 전치사 하나 이렇게 매칭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 of B, of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제 비디오를 잠깐 지울게요. 자, 제가 지금 네모 그린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요 그림 네모 보인 거. 그래서 A of B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냐? 요게 A고요. 이 전체가 B예요. 무슨 얘기냐? A of B라고 쓰면 B가 근본 혹은 본체가 되는 거고요. A는 그 일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여러분 보통 A of B라고 하면 B의 A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가 근본체라 그랬잖아요. B, 이런 근본체의 본체의 요 일부분, 이 뜻으로 하면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 설명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다양한 예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A of B라고 하면 색깔을 좀 바꿔서 B가 본체예요. A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일부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글씨 잘 보이시나요? 가능하면 좀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글씨를 색깔을 써봤는데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네요. 그 중학교 때 여러분 이 문장 배우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t is to 구문인데 어떨 때는 for를 쓰고 어떨 때는 of를 쓴다. 요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it is to 구문을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저 of하고 for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예요. 요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보세요. 엔젤, 와이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본체죠. 이게 본체예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 중에 천사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아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예쁘죠. 그쵸? 또 하나 가볼게요. 이건 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체는 웨이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파도가 뻗어나온 모양새가 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더미와 같은 파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a hundred of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한 숫자가 한 100 정도 돼. 근데 그 근본체가 사람인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한국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부드럽게 100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앞에서 뒤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도 천사 같은 아내, 산더미와 같은 파도. 왜 이렇게 되는데요? 오브 끼고 하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쭉 읽으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운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러운 거고. 그래서 그 문법책 중에 이게 여기 끼고 명사 이렇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준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어준다. 오브 끼고 숫자 표현이나 수양 표현이 앞에 나오면 앞에서부터 먼저 읽어준다.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예, 잠깐만요. 원래 제가 이거 그 한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오브 끼고. 그러니까 읽을 때도 실제적인 독해는 오브를 끼고 있으면 앞 뒤는 합쳐주는 게 맞아요. 가능한 한. 물론 뭐 잘라야 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는 묶어서 하나의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A of B라고 쓰면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하나의 의미로 보고 그냥 한국말로 바꿀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냐 그거에 그냥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I a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나의 자랑스러운 느낌은 너로부터 오는 거야. 그죠? 나의 자랑스러운 이 자랑스러운 느낌의 근본은 너한테 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의 근본체는 그 본체는 걔한테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 뜻으로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개들이 두려워. 난 개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내가, 네가, 혹은 개들이 이거는 또 뭐예요? 네가 나이스 하구나 이렇게 되죠. 요건 아니구나. 이거 빼고요. 그러면 오브가요. 가가 될 때가 있고 이가 될 때가 있고 나가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이 모든 뜻을 오브가 담고 있느냐? 담긴 뭘 담아요? 한국어인데. 한국어인데 이걸 담진 않아요. 단지 오브가 갖고 있는 뜻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말로 바꿀 때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